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 비리 사건 그때 담당하셨죠? 예. 네. 그때 13개 사건, 13개 입시 비리, 조용히 하세요! 13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나경원 의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고 피의자 조사도 안 했어요. 중앙지검이 12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만은 부장검사가 나경원 의원 아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 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사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때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나경원 아들 조사하셨어요? 의원 아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압수수색 하셨어요? 대답해보세요.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무혐의를 하면서 왜 수사 똑바로 안 했습니까?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하셨어요? 학회에 질의서 보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그 당시 아들이 외국에서 학교 공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소 중지 안 했습니까? 입국시 통보 요청 왜 안 했습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무혐의를 했습니까? 검찰 개혁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고 왔던 장관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무자비하게 압수했잖아요. 아들 조사하고 아들 검찰청 가서 조사 받았어요. 2020년 일이에요. 5년 동안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언제까지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 아들은 그러면 학교 공부도 못해요?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니까 검찰개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검찰개혁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잖아요.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조배수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왜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끝난 사건에 대해서 끝없이 수사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끝없이 자기 일도 하지도 못해요. 형사 사건에 거미줄처럼 걸려서 끝없이 인생이 파탄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검찰개혁, 공소 제기, 유지, 업무에 충실하시라. 수사권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다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게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검찰권이 남용돼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 반성문 제출한 사람 있습니까? 죄송하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빼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검찰권, 수사권 얘기합니까? 부끄러운지 아세요? 나경원 아들. 어떤 문제가 어떤 있나요? 문제가 있어? 이 나경원 아들. 나경원 씨한테 아들이 있군요. 네. 나경원 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아들이 아니고 현 아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의 아들. 현 아들. 네, 현 아들. 전 아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네. 사과. 나경원 의원의 아들 죄송합니다. 네. 이미 2020년 10월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이게 크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일단 서울대는 고교생 신분의 연구 인턴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이 고교생 신분으로 서울대학교 그 실험 그리고 연구하는 인턴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죠. 잘못된 거야.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과 친분이 있는 윤 교수, 지금 실명이 나와 있으니까 윤형진 교수에게 나경원 의원이 부탁을 해서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네. 부탁을 해서 이제 아들을 인턴 자리에 꽂은 것으로 의심이 됐었고요. 네. 실제로 나경원 의원도 친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단순히 인턴만 한 게 아니라 논문의 저자로 올라가요. 고교생인데. 우와. 1저자로 올라간 포스터 논문, 아주 짧은 이제 소논문에도 1저자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른 논문에는 이제 제4저자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서울대가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오. 저자로 등재된 과정도 문제가 있고 네. 인턴에 이 학생을 넣어준 것도 문제가 있어. 네. 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결론은 하지만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갑니다. 나가 이씨. 그래서 이때 너무하네. 당시에 논란이 커졌는데 나경원 의원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진 바 있지만 아들 안 사랑하는 엄마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뭔 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어요. 네. 그 해명이. 그런데 서울대 이 진실위원회에서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버리니까 문제 있다면서도. 네. 그래서 다수의 언론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당연히 그렇고요. 보수 언론들 다 그 인용만 많이 하는 거죠.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 문제 그 없다고 한 얘기만 거랑 해.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됐고요. 수사도 이게 고발 조치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전부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 중지. 이게 진짜 심각한 거야. 너무 잣대가 다르네요. 이게 더 심각하다. 그렇네. 잘못한 것보다 그걸 덮는 게 더 잘못된 거다. 아. 이것과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박은정 의원이 또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왜 다 무혐의냐? 이 말이 되느냐? 그 부분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 비리 사건 그때 담당하셨죠? 예. 13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나경원 의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고 피의자 조사도 안 했어요. 중앙지검이 12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나경원 했습니다. 무혐의 의원님 처분을 질의 했습니다. 그런데 아유. 마지막으로 이만은 부장검사가 나경원 의원 아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 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때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나경원 아들 조사하셨어요? 의원 아들? 아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압수수색 안 했어? 하셨어요? 조사도 안 해? 아니 와. 맨날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지식인들, 대한민국 정치인이 다른 건 몰라도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못 참는다며. 대한민국의 맞아요. 무슨 그것은 뭐 영린을 건드리는 거라며. 맞아요. 그래서- 왜 조용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자녀 생각해 보면 아유. 표창장을 만들었느니 심지어는 뭐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징역 4년이 나왔어요. 정경심 교수가. 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인턴을 만들어서 들어간 셈이나 다릅니다. 네. 거기다가 논문의 저자로 올라갔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저자로 올라간 과정에 대해서 한 게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와. 한 게 없는데 진짜. 저자로 올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가 다 나온 거죠 사실상. 다른 대학도 아니고 동양대학은 그렇게 동양대학을 무시하는 건 그런 말은 저 아니지만 부적절합니다. 발작 버튼 난리 지금 서울대가 네, 이러는데도 이렇게 언론이 조용하다고요? 와, 아니 뭐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네. 아이들 교육 문제를 못 참는다며. 난리 났다면서요.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할 때는 언제 어떻게 불러서 조사도 안 합니까? 한동훈 딸. 이거 한동 시간 없으니까 네. 한동훈 네. 딸. 한동훈 씨의 딸도 2022년 5월 한겨레 보도를 시작으로 이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지금 MIT를 다닙니다. 네. 한동훈 다니고 씨의 딸은 있어요? 2023년 4월에 합격을 했어요. MIT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 그리고 2021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죠. 요때 이제 해외 대학을 가기 위한 스펙을 여러 가지를 쌓았는데 네.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다 말씀 못 드리겠고 네. 가장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본인이 고등학생인데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네. 여러 기업한테 노트북을 좀 아동복지센터에 기부를 해달라. 내가 맞아. 그렇게 기업 홍보팀에 무작정 다 이메일을 넣었다. 맞아. 다 거부하는데 딱 한 곳에서 너무 맞아. 감사하게도 노트북 50대를 기증해 주셨다. 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본인이 막 해외 언론 인터뷰도 합니다. 미국 지역 언론. 왜냐하면 그런 게 또 해외 대학 갈 때 스펙이 된대요. 네. 이런 거 가지고 인터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노트북 50대를 기증해 준 회사가
한동훈 씨 부부와 아주 친한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네. 그래서 엄마 찬스 의혹이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때 그 보도를 썼던 그 한겨레인가 뭐 아주 그 지엽적인 부분에 사실관계가 틀려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문제 삼으면서 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경원 의원 얘기할 때 검찰 얘기했는데 네. 한동훈 씨가 고발해가지고 한겨레 기자들 검찰 수사 받았어요. 맞지? 네. 아니 입시 비리한 사람들은 수사 안 하고 기자들은 또 기자들 수사 받았습니다. 이거 근데 결과적으로는 딸이 기부한 것 그리고 그 기업이 50대 준 거 다 인정됐습니다. 인정이라기보다는 확인이 됐습니다. 아, 확인됐어요? 본인들도 나중에는 다 우리가 준 거 맞다고 다 시인을 했어요. 그럼 관련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딸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전부 무혐의입니다.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야? 무혐의. 한동훈 씨 관련돼서 11개 혐의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전부 무혐의. 이거 말고도 논문 대필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저자가 나타나지 예,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겨레가 저자를 찾았어요. 저자를 어떻게 찾았냐면 이 한동훈 씨 딸이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외 그 논문 학술지 그 기관에다가 영어 논문을 한 확인된 것만 11개 정도를 게재를 해요. 이것도 이제 스펙인데 고등학교 1학년 이게 또 사실은 약탈적 논문 기관이라 해서 문제가 됩니다. 막 남의 걸 표절한다든가 대필한 거를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데 그냥 검증 없이 받아주는 그런 학술지 기관들이 있어요. 네. 한동훈 씨 딸도 거기다 올린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한겨레가 취재를 해보니까 문서 정보 우리가 논문 같은 거 파일 다운받아서 문서 정보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 원작자가 벤슨이라는 사람을 맞아 생각난다 벤슨. 네. 그래서 이 벤슨이라는 사람을 한겨레가 SNS로 연락까지 합니다. 당신이 이 제목의 논문 써준 거 맞지 않아? 맞다고요 본인이. 본인은 원래 이런 거 대필 많이 해준다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산다고. 그래서 이게 논문 대필 의혹이 굉장히 커졌던 것이고요. 네,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했어요? 이것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혐의. 이게 이제 어떡해요? 11개 혐의가 다 무혐의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 이건 경찰이 이제 무혐의 불송치한 건데 태도가 굉장히 이상했던 게 우리가 그 해외 기관이니까 해외 기관한테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너네 이런 거 논문 받을 때 검증 기준이 어떻게 되니? 요 논문 한동훈 씨 딸의 문제된 논문은 어떻게 검증했니? 근데 해외 기관에서 답신을 안 준다. 답신을 안 주니 이거는 검증할 자료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무혐의 우리가 검증할 불송치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없지 않냐? 무혐의라고요? 네. 자료를 안 준다는 이유로. 그 딸을 데려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딸 조사 안 했고 한동훈 씨 조사 안 했고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심우정 딸. 심우정 딸. 또 있어. 네. 심우정 딸 심우정.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딸. 네. 심우정 딸은 뭐 심우정 씨 딸은 작년 1월, 2024년 1월에 먼저 국립외교원에 취업이 됩니다. 네. 국립외교원에 취업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국립외교원이 원래 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예요. 네, 졸업을 소지자. 해야 돼. 졸업을 해야 됩니다. 학위를 네. 땄어야 됩니다. 네. 근데 심우정 씨 딸은 그때 당시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어요. 예정자. 취득 예정자인데 합격이 됩니다. 아니 나도- 기준이 안 맞잖아. 나도 그러니까. 슈퍼스타 예정자거든. 지금 슈퍼스타인데. 그러니까 그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그러네. 거예요. 이거 하지도 마. 네. 어디 가서 무슨 예정자는 뭐 그런 얘기 그래. 왜 해줘? 네, 죄송합니다. 그냥 자격 요건이 안 돼. 예, 안 되는 사람을 근데도 뽑아준 지원을 거다. 했고 걔가 됐지. 예, 됐습니다. 이거는 그 정권 바뀌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뒤늦게 8월인가에 고용노동부가 9월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거는 채용관련법 위반이라고 고용노동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뭐래요? 수사기관은 이제 수사로 넘어간 단계고요. 고용노동부는 위법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 이제 네. 수사 공수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고 거기서. 있죠. 왜 이렇게 늦어? 공수처는. 그리고 언론도 너무 조용하다. 조용해. 조국 가족이 있어서는 매일매일 난리 나고 영민이라며. 그러니까 청년들도 너무 선택적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는 심우정 제대로 알려야겠네요, 언론에서. 예전 총장의 따님은 그래도 임용이 보류된 상태로 아직 있는 건데 네. 지금 그 교수님은 9월부터 강의 중이십니다. 유담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인천대. 네. 유담 집중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아무튼 문제가 많은데 대한민국 네. 언론의 양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짚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좀 의원님, 네. 그 심우정 딸이 그 외교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심우정이가 외교부 관계자들이랑 아주 친하답니다. 네, LA 네. 총영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많이 가까웠대. 저희도 제보 그거 얘기 처음 듣지? 전 네. 그거 네, 많이 매부쇼 좀 배워갑니다. 봐라. 저희도 제보 받았는데요. 네. 인천대의 명예교수 그 무역학부에 관련된 분이 엄청 그 유승민 의원님과의 친분을 자랑했고 그 얘기를 왜 이제? 유승민
이게 제보니까 확인된 바는 아직 아닌데 그래서 네. 유승민 의원을 모셔다가 강의도 계속 하고 응? 뭐 그렇게 했었답니다. 아유 그 강의도 얘기를 하고. 미리 했었어야죠. 아유 이럴 때 또. 네. 그런 저 친분설 제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언론의 언론? 양태. 예, 언론 양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보도량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다룬 이 사람들 나경원, 한동훈, 심우정. 뭐 유승민 씨 딸 유승민. 이런 사람들 심우정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채용 비리, 입시 비리 의혹이 보도 자체 잘 안 납니다. 네. 이게 그냥 비교 대상을 위해서 제가 그 조국 대표 딸 조민 씨 표창장 논란이 터진 게 2019년 8월 19일이에요. 네. 그때 처음으로 나와서 제가 각 의혹들이 처음 나왔던 시점으로부터 한 달간의 보도량을 비교했습니다. 좋다. 이런 거 좋아. 네. 어. 그러니까 조민 씨 의혹이 처음 나왔던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아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좋아요. 한 달간의 네. 보도량을 비교해봤는데 제가 요 이봉우가 한 거예요? 예,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잘했다. 예. 이봉우. 예를 들어서 조민 씨는 의혹 제기 직후 한 달간 무려 2,788건. 요거는 제가 포털이 아니고 그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라는 비카인즈. 그거를 이용했다고 이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해요? 네. 2,700. 비카인즈에서 이 비카인즈는 심지어 104개 언론사밖에 안 돼요.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조민 씨 2,788건인데 와. 나머지 사람들 나경원 의원, 뭐 네. 심우정 씨 딸, 한동훈 씨 딸 등등 모두 보도량이 많아야 200건, 200 개요? 285건. 한동훈 씨 딸이 그나마 보도량이 좀 많아요. 이게 최근 이슈니까. 네. 한 달간 285건. 심지어 적으면 100건도 안 됩니다. 나경원 아들 논문 논란 같은 경우에 한 달간 96건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래요? 그러니까 조민 씨 딸하고 의혹 보도량을 비교해 보면 아, 조민 씨 보도량에 비해서 3%에서 5%밖에 안 돼요. 한 달간의 보도량이. 애초에 보도량이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나경원 아들, 심우정 딸, 한동훈 딸 등등의 논란을 보도할 때 이 언론사들의 대부분 보도의 양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야 공방 처리하고요. 네, 그런 이건 거 너무- 의미가 너무- 없어. 그거. 이건 너무 관성화돼 있어서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자꾸 조국 대표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아들 논란이 나왔을 때 2020년 한창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결이 또 공방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네. 괜히 조국 대표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조국 대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물타기로 뭐 이런 들어가는구나. 식으로. 물타기. 네, 이런 식의 보도가 많고 물타기 보도. 심지어는 최근에 진선미 의원께서 제기하신 유담 씨 논란 같은 그렇지, 경우에도 요거는 많이 여러분 있어야지. 보도 보시면 보도의 절반 이상이 조국 대표 이름이 제목에 나와요. 왜요? 왜? 조국 대표가 유담 씨를 언급하면서 비판했다.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의혹의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조국 대표 논란으로 물타기해서 보도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한다. 네, 이런 식의 보도가 상당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당시에 있습니다. 그 조국 장관 관련한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때 네. 이거는 사실 너무 병적으로 많다라고 비판할 때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 그 점잖은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이 항상 했던 말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이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상이라고 항상 얘기해 왔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지식,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빼고 그냥 점잖고 자기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 네. 이거 설명해봐 이제. 그러니까. 설명하라고. 이 사람들의 특징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솔직히 입시 비리가 조민 씨가 더 심각했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너무 간단하게 다 증명이 되는데도 이렇게 언론 보도가 몇 천 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민 씨 네. 보도에 대해서는 꼭 언론의 양태를 여러 번 매불쇼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당시 2020년, 2019년 당시에 조민 씨 조국 일가를 향한 언론 보도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네. 조국 가족을 영화 기생충에 비교한 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남의 집 들어가서 갉아먹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 표창장 위조, 영화 안에 위조하는 거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 보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월간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의 진짜가 뭐가 있냐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었고요. TV조선 기자들은 조민 씨 오피스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것으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고요. 무혐의 처분이 아니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조민 씨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방해를 끼쳤고요. 그 주차장에 상주를 하면서 기자들이 한 외제차를 봅니다. 그 외제차를 보고 조민이 이거 입시비리하고 맞아. 외제차 끌고 다닌다. 보도를 했는데 그 거짓말이었어요. 딴 사람 차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의 심각한 보도 양태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심우정, 나경원, 한동훈 등등의 자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얼만큼 열심히 보도했는가. 네. 음.